제 이름은 한미정. 올해로 55살입니다. 제 남편은 파파보이입니다. 자기 아버지 말에는 꿈쩍도 못하는 사람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반복된 리듬은 이제 생체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 방 앞을 지날 때는 발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거칠었습니다. 저 소리가 멈추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 소리가 끊기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주방에서 쌀을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너무 크지 않게, 그러나 깨끗하게. 시아버지는 밥알에 겨가 섞여 있으면 상을 뒤엎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 미정이 25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이게 밥이냐?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날 쏟아진 밥알을 줍던 기억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재우는 그때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하고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누구에게 사과하는 건지도 모를 말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미정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11월의 새벽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게 1994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추웠을까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기억을 회색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고 가정을 지키면 된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결혼 전날 밤 어머니는 미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해. 집안을 지키는 게 여자의 몫이야. 미정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례해도, 남편이 비겁해도,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해도 그냥 참았습니다. 참으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남았습니까? 시아버지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곧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물 한 잔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온도로 도자기 컵에 담아서. 미정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로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게 30년의 결과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런데 이날만큼은 뭔가 달랐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컵을 들 때, 물을 따를 때 모든 동작이 평소보다 조금씩 느렸습니다.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물. 시아버지가 거실로 나오며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아침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명령어였습니다. 미정은 준비해둔 물을 건넸습니다. 시아버지는 받아 마시고는 컵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가족들 다 온다며. 준비 많이 해라. 네. 미정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짧았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30년의 침묵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며느리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뒤따라 시동생 부부와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재훈의 누나 가족까지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정기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매달 셋째 주 일요일 빠지지 않고 이어져 온 30년 전통이었습니다. 고모, 할아버지, 아이들의 목소리가 떠들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상하고 너그러운 할아버지로. 그래, 잘 왔다. 많이 컸네. 미정은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11켤레의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발을 가지런히 벗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정이 정리할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저희 좀 늦었죠? 차가 막혀서. 수진이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미정에게 한 말이었지만 시선은 이미 시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와도 돼.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이미 듣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사업이 정말 잘 돼서요. 이번 분기에 재훈도 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형제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둘러앉았고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정만 주방으로 향했고 나머지는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큰 언니,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시누이 정희가 물었습니다. 갈비찜이랑 잡채, 동그랑땡. 와, 역시 큰 언니 손맛이죠. 우리는 도저히 못 따라가요. 정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어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정은 주방에서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원래 혼자였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시누이도. 하지만 미정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고 말하면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물러났습니다. 이제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미정이 한다는 걸 모두 알았습니다. 큰 상 하나, 작은 상 둘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냄비를 나를 때 수증기에 손등이 대었습니다. 작게 소리가 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대화가 시끄러웠습니다. 형, 그때 아버지 말씀이 정말 옳았어. 역시 아버지 안목이 좋아. 재훈 씨, 회사 승진 축하해요.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야. 미정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30년간 들어온 대화였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구조는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중심, 남자들 중심, 미정은 배경. 자, 다 됐어요. 드세요. 미정이 마지막 국그릇을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모두 상 앞으로 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상석에, 재훈과 동생이 양옆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나머지 자리를 채웠습니다. 미정은 가장 구석에 앉았습니다. 늘 그 자리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아버지의 말과 함께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역시 큰 며느리 음식이 최고야. 시아버지가 갈비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미소와 함께. 미정은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이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내 칠순잔치도 집에서 할 거니까 미리 준비해둬. 미정을 보며 한 말이었습니다. 미정의 손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네. 고생 좀 하겠지만 우리 집안 체면이 걸린 일이니까. 체면. 미정이 그 단어를 씹었습니다. 그 체면을 위해 누가 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모두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미정만 주방에 남았습니다.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명분의 그릇과 냄비들. 1시간 후 모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손에서 거품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모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수기 물 좀 내려줘요. 수진이 소파에 앉은 채 말했습니다. 일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정숙이는 수진이 앉은 소파에서 3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걸어서 10초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물을 받았습니다.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없었습니다. 미정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TV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사람을 쓰고 버리는구나. 아니,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썼습니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날 밤 미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30년을 계산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고마워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세어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너무 적어서 기억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 준비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다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행사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칠순은 성대하게 해야지.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상석에서 말했습니다. 70세가 되어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 호텔 대관하는 게 어때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니, 집에서 해. 집에서 하는 게 정이 있지. 큰 며느리가 음식 잘하잖아. 미정을 보는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몇 분 정도 오시는데요? 미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 30명? 30명. 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큰 언니 혼자는 무리 아니에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척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큰 며느리가 30년간 해온 일인데 잘할 거야. 시아버지의 말에 분위기가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미정이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미정의 말을 자르듯. 그래, 수진이가 도와주면 되지. 문제 없어. 시아버지가 마무리했습니다. 미정의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메뉴, 손님 명단, 일정.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미정이 실행해야 할 일들이. 그럼 이렇게 하는 걸로. 다들 수고해. 시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고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수진이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도와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그래, 고마워. 당연하죠. 우리가 한 가족인데. 한 가족. 미정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모두 떠났습니다. 다시 미정과 재훈, 시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여보. 미정이 재훈을 불렀습니다. 응? 30명 음식을 혼자 하는 건 정말 무리인 것 같아. 에이, 괜찮아. 당신 잘하잖아. 수진이도 도와준다잖아. 재훈은 TV를 켜며 말했습니다. 미정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나이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 칠순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응? 재훈의 목소리에는 대화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을 왜 굳이 다시 묻느냐는 투였습니다. 미정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후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미정은 장을 봤습니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를 오갔습니다. 30명분 식재료를 계산하고 비교하고 구매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재훈은 주말에 골프가 있다고 했습니다. 메뉴를 짰습니다. 시아버지의 취향을 고려하고 손님들의 연령대를 생각했습니다. A사 용지 3장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어머니, 죄송한데 그날 애가 학교 행사가 있어서요.
대신 전날 가서 도와드릴게요. 미정은 끊었습니다. 정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큰 언니, 나는 그날 남편이 출장이라 애들 봐야 해서 미안해. 미안해. 그 단어가 얼마나 가벼운지 미정은 알았습니다. 결국 혼자였습니다. 칠순 잔치 3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치를 담갔습니다. 물을 썰고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55년 인생에서 가장 허리가 아팠던 날들이었습니다.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썰고 고기를 볶았습니다. 불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다리가 부었습니다. 갈비를 재웠습니다. 30인분. 고기 냄새가 손에 배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칠순 잔치 전날 수진이 왔습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이제 거의 다 했어. 아, 정말요? 제가 너무 늦게 온 건가요? 수진의 표정은 안도로 가득했습니다. 늦게 와서 다행이라는. 아니야, 괜찮아. 미정은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칠순 잔치 당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상을 차리고 음식을 데우고 그릇을 배치했습니다. 10시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역시 재훈 씨 부인이 유명하더라니. 정성이 대단하네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칭찬하고 먹고 떠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미정은 주방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리필하고 치우고 다시 나르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잘 먹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라는 그 단어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떠났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재훈, 그리고 몇몇 가족만 남았습니다. 모두 소파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명분의 그릇, 냄비, 접시, 수저. 미정은 고무 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손님들 반응이 얼마나 좋았는지 미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기계적으로. 밤 11시 모든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미정은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 다 했어? 수고했어. 재훈이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눈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물 좀 떠와라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정은 물을 받아 건넸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잘했어. 역시 우리 집 며느리야.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미정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정지, 모든 감정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함. 그날 밤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도구였습니다. 30년간 쓸모 있는 도구. 그것이 한미정의 정체였습니다. 칠순 잔치 일주일 후 가족 외식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칠순 잔치를 도와준 가족들에게 고맙다며 저녁을 사겠다고 한 것입니다. 미정도 당연히 포함됐습니다. 도와줬다기보다 모든 걸 혼자 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단골로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이곳에서 사장님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회사를 운영했던 걸 아직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상석, 재훈과 동생이 옆자리, 여자들은 아래쪽. 늘 그랬듯이 음식이 나왔습니다.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미정이 만든 음식보다 훨씬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자, 다들 수고했어. 한 잔씩 하자. 시아버지가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아들들에게 따라줬습니다. 여자들 잔은 비어 있었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화는 주로 시아버지가 주도했습니다. 칠순 잔치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친척들 반응이 얼마나 좋았는지, 역시 우리 집안은 달라. 격이 있어. 시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죠. 재훈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에 끼지 않았습니다. 끼지 못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주병이 여러 개 비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나저나 말이야. 갑자기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이상해. 권리만 따지고.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집안을 위해 희생한다는 개념이 없어. 다 자기만 생각해.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누구를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공을 보며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TV 보면 이혼이다 뭐다 난리더라고. 시아버지가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집안을 지킨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야. 여자가 참아야 집안이 평화로운 건데. 미정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특히 나이 든 여자들이 더 문제야.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자기 인생이 어쩌고 참 한심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시죠. 재훈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시아버지가 미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미정을 직접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재훈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뭐가? 사실을 말하는 건데. 시아버지는 취기가 올라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30년 동안 있었어도 너는 여전히 타인이야. 우리 집에 정이 없어. 아버지, 그게 무슨. 이제 그만 나가. 그게 낫겠어. 이혼해라. 시아버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정희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원래 그랬어. 이 여자는 우리 집에 맞지 않아. 맨날 표정 없이 일만 하고 가족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일을 시켜서 못 어울렸던 거잖아요. 정희가 반박했습니다. 시끄러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어쨌든 내 결론은 그거야. 이혼해. 재훈이는 집에 두고 너만 나가. 미정은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재훈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정이 불렀습니다. 뭐라고 말 안 해? 아버지가 술 드셔서 그래. 진심이 아니실 거야. 나중에 얘기하자. 재훈의 대답이었습니다.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방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회피. 미정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구나.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밥상을 없는 시아버지, 몇십 년간 모시고 살아온 날들의 끝은 폭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재훈은 미정 편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할 때마다 매번 듣는 폭언이었지만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실례하겠습니다. 미정이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화장실이요. 미정은 대답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5세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25세 때 이후로 잊고 살았던 얼굴. 무표정했습니다. 놀라운 건 화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결정 후의 고요였습니다. 미정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여러 법률사무소가 나왔습니다.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눌렀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미정은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다들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훈이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여보, 아까는 괜찮아요. 미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드셔서 그런 거니까. 알아요. 자요. 미정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습니다.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12층.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서연. 프로필을 보니 이혼 전문으로 15년 경력이었습니다. 상담 신청서를 보니 결혼 기간이 30년이시네요. 네. 어떤 사유로 이혼을 생각하시게 됐나요? 김서연 변호사가 노트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미정은 이야기했습니다. 30년간의 일을, 시댁에서의 삶을, 칠순 잔치를, 그리고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소송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제출할 만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거요? 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녹음, 사진, 일기 같은 것들이요.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일기는 있어요. 얼마나 오래 쓰셨나요? 20년 정도?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네. 변호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혼 절차, 필요한 서류, 예상 기간, 재산 분할. 1시간의 상담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일기를 가져오시고 그동안 통장 내역이랑 부동산 서류도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미정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훈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집에는 미정 혼자였습니다.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이불 사이에 숨겨둔 노트 5권을 꺼냈습니다. 20년간 써온 일기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일기의 존재를 미정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시아버지가 상을 엎으셨다. 밥이 질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혼자 바닥을 닦았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참아야 한다고 했다. 엄마 말이 맞는 걸까? 미정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추석 준비로 일주일을 일했다. 손이 부었다. 허리가 아프다. 신우이는 언니가 제일 잘해요라고 말하고 가버렸다. 며느리는 애를 핑계로 일찍 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늘 그렇듯이 크리스마스인데 나 혼자 일했다. 가족들은 선물 교환을 했다. 내 선물은 없었다.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재훈에게 물었다. 나를 사랑하냐고. 대답이 없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라고만 했다. 나는 30년 넘게 산 사람인데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 집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다. 나는 그냥 며느리. 재훈 아내. 누군가의 부속품인 것 같다. 미정은 일기를 덮었습니다. 30년간의 고통의 흔적들 모두 증거가 될 것입니다. 미정은 일기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갔습니다. 재훈과 공동 명의로 된 서류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 증서 하나하나 복사했습니다. 2시간 동안 작업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미정은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미정의 마음도 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탁한 회색이 아니었습니다. 맑은 회색이었습니다. 감정이 정리된 색깔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재훈이 퇴근했습니다. 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저녁은 준비돼 있어요. 재훈은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음식을 차렸습니다. 밥, 국, 반찬 3가지.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이게 다야? 네. 요즘 왜 이래? 게을러진 거 아니야? 재훈이 불평했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밥을 먹었습니다. 재훈은 투덜거리면서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고 미정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재훈은 TV를 켰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미정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로 예약 확인됐습니다. 준비하신 서류 가져오시면 됩니다. 미정은 문자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니까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으니까. 미정은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변호사와 2번째 상담을 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일기, 재산 목록, 통장 내역. 변호사는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진행하시겠어요? 네. 그럼 이혼 서류를 작성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받으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미정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미정은 평소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무례했고 재훈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미정은 다시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혼 청구서, 재산분할 청구서, 위자료 청구서,
이제 배우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바로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의뢰인 마음입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원의 미소였습니다. 미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방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내일 끝낸다. 30년의 삶을 더 이상 며느리로 부속품으로 살지 않겠다. 한미정으로 살겠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결정이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반, 조용히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한신의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톡방. 미정은 그 이름이 늘 싫었습니다. 한신의, 나는 윤씨인데. 손가락이 메시지 창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쓸까 고민했습니다. 길게, 짧게, 감정적으로, 담담하게. 미정은 결정했습니다. 가장 간결하고 가장 명확하게.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오후 시청 갑니다. 각자 책임 감안해 준비하십시오. 단 한 줄. 문장 부호까지 완벽한 공문 같은 문장. 미정은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니, 이게 정상이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올라갔습니다. 단톡방에 읽음 표시가 시간이 지나며 바뀔 것입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진동이 울렸습니다. 재훈이 일어난 것입니다.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재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미정은 소파에 앉은 채 대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재훈이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읽은 그대로예요. 이혼? 갑자기가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이야기한 이후로 계속 준비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당신은 늘 아버지 편이었으니까.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진정하고 얘기하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정한 사람은 나예요. 당신이 진정하세요. 그때 시아버지 방 문이 열렸습니다. 뭔 소리야, 아침부터. 시아버지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장난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미정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내가 감히 제게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해요. 내가 그랬던 건 그런 뜻이 아니야. 시아버지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떤 뜻이었는데요? 그냥 훈계였어. 정신 차리라는. 정신 차렸어요. 30년 만에. 미정은 일어섰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시청 가족관계 등록과에서 만나요. 이혼 조정 신청했습니다. 조정? 재훈이 더 당황했습니다. 안 나오면 재판 이혼으로 갑니다. 그럼 더 오래 걸리고 복잡해져요. 그냥 협의 이혼이 서로 좋아요. 미정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디가? 산책이요. 지금 이 상황에? 네. 저는 준비 다 끝났거든요. 당신들이 준비하세요. 미정은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재훈과 시아버지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11월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미정은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공원으로,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단톡방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톡을 뒤로하고 미정은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미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하늘을 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30년 만에 본 가장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오후 3시 시청 가족관계 등록과 앞 미정은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김서연도 함께였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괜찮아요. 미정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3시 정각. 재훈이 도착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동생, 심지어 정희까지 함께였습니다. 여보, 재훈이 미정에게 달려왔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하고. 얘기할 거 없어요. 들어가요. 미정은 냉정하게 말하고 조정실로 걸어갔습니다. 조정위원회실. 중년의 남성 조정위원과 여성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양측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미정과 변호사 김서연이 한쪽에, 재훈과 시아버지, 시동생이 반대편에. 이혼 조정건으로 나오셨죠. 먼저 청구인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서연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의뢰인 한미정 씨는 3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가사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증거 자료로 일기, 가족 단톡방 대화 내역, 그리고 증인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뭐, 학대?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조정위원이 제지했습니다. 김서연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피청구인의 아버지가 직접 이혼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시아버지가 변명을 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배우자를 보호하지 않고 방조했습니다. 이는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재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내역입니다. 김서연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30년간의 가사 노동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월 300만 원, 총 10억 8천만 원입니다. 현재 부부 공동 재산인 아파트 시세 12억을 고려하면 50% 분할이 합당합니다. 10억? 시동생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조정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청구인 측 입장 있으세요? 재훈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대신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잘해주셨나요? 미정이 처음으로 직접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미정에게 쏠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하셨나요? 제 이름을 불러주셨나요? 그건 30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 일했어요. 칠순 잔치 때 30명 음식을 혼자 만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말은 이혼해라였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가사 노동자였어요. 무급으로 30년 일한.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 미정이 재훈을 봤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상을 엎을 때도 이혼하라고 할 때도 당신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30년이에요. 30년. 재훈은 울먹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잘할게. 이미 늦었어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미정으로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조정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피청구인 측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기야. 돈이 목적이었구나. 앉으세요. 조정위원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조정이 아니라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더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시아버지가 주저앉았습니다. 청구인 측 요구사항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30년간의 가사 노동과 정서적 피해를 고려하면 재산 50% 분할과 위자료는 법원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위원의 말에 재훈 측이 침묵했습니다. 그럼 이대로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판으로 가시겠습니까? 긴 침묵.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협의로 할게. 형? 시동생이 놀라서 말렸습니다. 재판 가면 더 오래 걸려. 그냥 끝내자. 재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 서류 작성 들어가겠습니다. 1시간 후 모든 서류의 서명이 끝났습니다. 이혼 신고서, 재산분할 합의서, 위자료 지급 약정서, 3일 후 정식으로 접수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재훈이 미정을 불렀습니다. 여보, 아니 미정 씨. 미정이 멈춰섰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할 수 없어? 미정은 재훈을 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 하지만 한 번도 진짜 함께였던 적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 재훈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알아요. 미정은 돌아섰습니다. 시청을 나왔습니다. 김서연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새 인생 시작이네요. 네. 미정은 하늘을 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30년 만에 미정은 자유로웠습니다. 3개월 후, 2월, 미정은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촌 근처 햇빛이 잘 드는 15평짜리 공간. 크지 않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침 8시, 미정은 여유롭게 일어났습니다. 알람도 없이 자연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직접 갈은 원두로 작은 식탁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 오는 연락이었습니다. 큰 언니, 응,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미안해.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알아.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아니. 미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건강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늘은 카페 아르바이트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일. 늦었지만 설렜습니다. 오후 1시, 미정은 집 근처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지만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를 받으니까.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수고하셨어요, 미정 씨. 사장님이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 단순한 인사였지만 미정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슈퍼에 들렀습니다. 샐러드와 과일을 샀습니다. 그리고 작은 케이크 하나. 오늘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문득 휴대폰을 봤습니다. 재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지내? 건강해. 미안해. 미정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이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작은 초 하나를 꽂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해, 한미정. 오늘이 생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다. 큰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미정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올 줄 알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미정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시아버지는 늙어 보였습니다. 3개월 사이에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미정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앉았습니다. 어색하게. 차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침묵.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이름. 30년 만에 처음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입에서 우리 집 생각도 좀 해줘라. 미정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리내지 않는 웃음. 무슨 생각을 해야 하나요? 재훈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그렇겠죠. 너 없으니까 집안이 엉망이야. 정희도 수진이도 안 와. 다들 너를 찾아. 이제야 알았나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사람이 돌아와줘. 다시 잘하면 안 되겠니? 미정은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76세의 노인. 권위만으로 살아온 사람. 불쌍했지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미정아, 제발. 이제 저는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한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님도 이제 스스로 하세요. 밥도 설거지도 빨래도. 나이가 이런데. 저도 나이가 이제 곧 60이에요. 아직도 일하고 있고요. 시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세요. 미정아.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미정은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정말 안 되겠니? 네. 시아버지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정은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케이크를 마저 먹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2월의 밤. 별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미정은 일기를 펼쳤습니다. 새로 산 노트, 하얀 페이지, 펜을 들었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오늘 시아버지가 왔다. 돌아오라고 했다. 거절했다. 미안하지 않다. 이제 나는 한미정으로 산다. 처음이자 마지막, 나를 위해. 일기를 덮었습니다. 미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별이구나.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단단하게 판을 뒤집었습니다. 그것이 한미정의 방식이었습니다. 진짜 어른의 방식이었습니다. 침묵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 깨끗한 시작. 30년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밤. 한미정은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삶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혹시 한미정 씨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당신은 며느리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